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땅콩집의 개념이 아직은 어색한데요. 땅콩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땅콩집은 두 가구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땅콩집은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땅콩집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인데요. 창문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열을 차단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두 주택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의 토지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땅콩집의 개념이 아직은 어색한데요. 땅콩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땅콩집은 두 가구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땅콩집은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땅콩집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인데요. 창문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열을 차단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두 주택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의 토지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땅콩집의 개념이 아직은 어색한데요. 땅콩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땅콩집은 두 가구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땅콩집은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땅콩집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인데요. 창문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열을 차단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두 주택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의 토지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땅콩집의 개념이 아직은 어색한데요. 땅콩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땅콩집은 두 가구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땅콩집은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땅콩집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인데요. 창문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열을 차단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두 주택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9번
30번. 요즘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제품 협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정 제품을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협찬비를 받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많을수록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제공되었던 장소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기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간접 광고가 너무 많아진다면 예술로서의 드라마, 영화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제품 협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정 제품을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협찬비를 받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많을수록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제공되었던 장소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기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간접 광고가 너무 많아진다면 예술로서의 드라마, 영화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제품 협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정 제품을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협찬비를 받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많을수록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제공되었던 장소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기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간접 광고가 너무 많아진다면 예술로서의 드라마, 영화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제품 협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정 제품을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협찬비를 받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많을수록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제공되었던 장소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기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간접 광고가 너무 많아진다면 예술로서의 드라마, 영화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9번. 30번. '요즘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만화는 일반 만화와는 다르게 독자들과 댓글로 직접 소통한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원래 만화 기획을 할 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계획하고 작업을 하지만 가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를 그린 적도 있어요. 또 인터넷 만화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만화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독자의 반응을 빨리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만화는 일반 만화와는 다르게 독자들과 댓글로 직접 소통한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원래 만화 기획을 할 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계획하고 작업을 하지만 가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를 그린 적도 있어요. 또 인터넷 만화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만화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독자의 반응을 빨리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만화는 일반 만화와는 다르게 독자들과 댓글로 직접 소통한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원래 만화 기획을 할 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계획하고 작업을 하지만 가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를 그린 적도 있어요. 또 인터넷 만화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만화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독자의 반응을 빨리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만화는 일반 만화와는 다르게 독자들과 댓글로 직접 소통한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원래 만화 기획을 할 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계획하고 작업을 하지만 가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를 그린 적도 있어요. 또 인터넷 만화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만화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독자의 반응을 빨리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29번. 30번.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29번. 30번.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폭염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나요? 우선 가장 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땀을 흘리면서 손실된 몸의 수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변하는 기온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염이 물러간 뒤에는 장마가 올 예정이니 장마 대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폭염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나요? 우선 가장 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땀을 흘리면서 손실된 몸의 수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변하는 기온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염이 물러간 뒤에는 장마가 올 예정이니 장마 대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폭염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나요? 우선 가장 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땀을 흘리면서 손실된 몸의 수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변하는 기온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염이 물러간 뒤에는 장마가 올 예정이니 장마 대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폭염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나요? 우선 가장 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땀을 흘리면서 손실된 몸의 수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변하는 기온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염이 물러간 뒤에는 장마가 올 예정이니 장마 대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9번 30번
최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정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고객들이 감정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과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정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고객들이 감정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과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정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고객들이 감정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과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정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고객들이 감정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과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29번. 삼십 번. 최근 신종 전화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전화 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화 사기는 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빼가는 수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화 사기단을 검거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절대로 통장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신종 전화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전화 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화 사기는 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빼가는 수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화 사기단을 검거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절대로 통장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신종 전화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전화 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화 사기는 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빼가는 수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화 사기단을 검거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절대로 통장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신종 전화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전화 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화 사기는 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빼가는 수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화 사기단을 검거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절대로 통장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29번. (30번) 개인 웹사이트인 블로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갔던 식당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을 블로그에 남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꼈어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거나 여러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후기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벌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인 웹사이트인 블로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갔던 식당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을 블로그에 남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꼈어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거나 여러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후기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벌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인 웹사이트인 블로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갔던 식당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을 블로그에 남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꼈어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거나 여러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후기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벌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인 웹사이트인 블로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갔던 식당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을 블로그에 남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꼈어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거나 여러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후기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벌고 있어요. 29번. 30번. '그동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획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추세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거식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동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획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추세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거식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동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획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추세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거식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동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획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추세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거식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29번. 30번. '최근 강원도 저수지에서 외국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냐는 원래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종인데요. 육식성인 피라냐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웬만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라냐의 수입을 금지하고 강이나 저수지에 피라냐를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강원도 저수지에서 외국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냐는 원래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종인데요. 육식성인 피라냐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웬만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라냐의 수입을 금지하고 강이나 저수지에 피라냐를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강원도 저수지에서 외국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냐는 원래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종인데요. 육식성인 피라냐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웬만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라냐의 수입을 금지하고 강이나 저수지에 피라냐를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강원도 저수지에서 외국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냐는 원래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종인데요. 육식성인 피라냐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웬만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라냐의 수입을 금지하고 강이나 저수지에 피라냐를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9번. (30번)